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어느 50대 여성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명절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를, 언니를, 그리고 저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 아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제 이름은 정미숙입니다. 올해 55. 서울에서 혼자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40에 했다가 일찍 이혼하고 그 뒤로 아이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미숙이는 강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자랑인지 위로인지 아니면 그냥 편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경기도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고 아버지는 제가 3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언니 미지는 부산에서 남편과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언니는 나보다 4살 위고 우리는 늘 그냥저냥 무탈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전화는 명절 전날이나 어머니 생신 때 아니면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고 그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너무 바쁘게 살았던 거죠. 보통 가족들이 그렇듯이 저는 매년 명절이 되면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귀찮아서 안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기가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좋았고 고향 냄새가 좋았고 그 오래된 마루에 앉아서 멍하니 마당을 보는 그 시간이 좋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오면 그 시간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그해 명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명절 당일 오전 언니네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들어서는데 부산에서 새벽같이 출발했다는 언니가 벌써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자마자 내가 할게 하고 앞치마를 둘렀는데 어머니가 먼저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수가 언니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거실에 앉아 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냥 언니가 먼저 와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하는 말인데 저는 예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뭔가 묘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마음속에서요. 점심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언니가 딸 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교 5등 했거든. 서울대 갈 것 같아. 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어머 잘했다 하시고 언니 남편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대단하다 지연이 하고 웃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이 너도 진작 애 하나 낳았으면 이런 낙이 있었을 텐데.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지요. 언니가 어머니 팔을 슬쩍 건드리며 엄마 왜 그런 말을.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척하면서 괜찮아 뭐 그런 삶도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 순간 밥맛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설거지를 했고 제 방식대로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와서 행주 위치를 바꾸고 그릇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할게. 아니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어머니 댁은 이렇게 해야 해. 그 순간 저는 피식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좀 날카로웠나 봅니다. 언니는 1년에 명절 2번 오면서 어머니 댁 전문가야? 말이 나오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그 말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부산에 살아서 자주 못 와. 그럼 서울에 사는 너는 자주 왔어? 꽃가게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오잖아.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으라는 신호였겠죠. 저와 언니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을 봤지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뜻했는데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오래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는 항상 먼저였다는 것, 공부도 언니가 잘했고 결혼도 언니가 먼저 했고 손자 손녀 재롱을 보는 어머니의 기쁨도 언니를 통해서였다는 것. 저는 왜 항상 뒤에 있었을까? 왜 항상 내가 조금 모자란 사람 같았을까?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고 우리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언니 남편과 지연이도 들어갔습니다. 언니와 저만 거실에 남았는데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낮에는 미안했어. 내가 좀 심했지. 저는 아니야, 나도 먼저 한 말인데. 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엉뚱한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언니는 나 어떻게 생각해?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냥 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음 같은 웃음이요.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그게 나한테 위로가 아니라는 거 알아? 언니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말들이 오래 묵혀 있다가 그날 밤 터져 나왔습니다. 나 사실 이혼하고 나서 진짜 힘들었어. 꽃가게 꾸려나가면서 혼자 세금 내고 혼자 아프고 혼자 명절 준비하고. 근데 아무도 힘들겠다고 안 했어.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나 봐. 어머니도 언니도. 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가끔 누군가가 미수가 힘들지? 한마디만 해줬으면 했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언니 눈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해. 나 몰랐어. 진짜로. 언니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쉽지 않아. 저는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부산에 있으면서 어머니 걱정 늘 했어. 근데 서울에 있는 내가 더 자주 올 수 있잖아,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나 대신 내가 챙겨주고 있겠지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 그것도 내 편한 생각이었던 거지. 저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러웠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너는 혼자니까 자유롭잖아. 내 시간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나는 시댁 눈치, 남편 눈치에 학교 문제 매일 뭔가에 쫓기는데. 저는 멍하게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나를 부러워했어? 응. 이상하지? 넌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너를 부러워하고. 우리는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낮에 날카롭게 주고받던 말들보다 훨씬 더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한참 지난 후 어머니 방에 불이 켜지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주무신 줄 알았는데 안 주무셨나 봅니다. 둘이 무슨 얘기해? 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다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얘기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러가고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내가 미숙이한테 한 말. 그거 나쁜 말이었다.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가 이혼하고 나서 내가 많이 속상했거든. 근데 그게 네 탓이 아닌데 나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네가 옆에 있으니까 편하다고 그런 말 한 것 같아.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지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언니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둘의 손을 각각 하나씩 잡으시며 나도 이제 늙었다. 너네한테 너무 많이 기댔던 것 같다. 미안하다 둘 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요. 다음날 아침 언니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내가 국 끓이게 했고 언니가 응하고 웃었습니다. 어제랑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고
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시며 우리를 보셨습니다. 왜 서 있어요, 어머니? 그냥 너희 둘 오랜만에 같이 있는 거 보고 싶어서. 언니 남편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지연이를 보고 있었고, 하늘은 명절 아침답게 맑고 예뻤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끼리 더 서로를 모를까?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도 아닌데 왜 더 솔직하지 못했을까? 어머니는 왜 우리한테 힘들다고 먼저 말씀을 못하셨을까? 언니는 왜 부럽다는 말을 그렇게 오래 속에만 담고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왜 힘들다는 말을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강하다는 말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강하다는 말이 힘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편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명절 이후로 저는 어머니께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려요. 언니랑도 가끔 카카오톡으로 일상 얘기를 나눠요. 대단한 변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솔직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참 소중해요. 여러분 가족이라서 오히려 더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상처를 줄까봐.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오히려 물어보지 않아서. 그 침묵이 쌓이고 쌓이면 명절 하루가 불편한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연처럼 그 불편함이 때로는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생각나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문자 하나 먼저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